코스피 4,500. 뉴스마다 축제 분위기죠. 그런데요. 정작 똑똑한 돈은 출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코스피 4,500구 뒤에서 벌어지는 진짜 흐름을 숫자 하나하나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코스피 4,500 찍었다고 뉴스마다 떠들죠. 축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은 벌써 짐 싸서 나가고 있어요. 1월 6일 하루에만 6,300억 매도했고 오늘 아침 30분 만에 또 5억억 던졌습니다. 그럼 누가 샀을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더 화나는 건 정부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랑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환율 막고 있거든요. 28년 만에 최악의 속도로요.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 존중한다면서 매일 거짓말하고요. 근데 아무도 이 얘기 안 해요. 자, 오늘은 세 가지를 딱 파헤칠 겁니다. 첫째, 코스피 4,500. 이게 진짜 경제가 탄탄해서 오른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숫자 하나하나로 보겠습니다. 둘째, 외국인들 왜 갑자기 짐 싸는지 위험 신호가 뭔지. 셋째, 정부와 한국은행 이분들이 뭘 숨기는지 국민에게 안 하는 얘기. 자, 일단 숫자부터 볼게요. 코스피가 작년 20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무려 75.6% 올랐어요.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1999년 이후 이런 적 없었어요. 그리고 올해 2026년 들어서는요. 겨우 며칠 지났는데 벌써 또 10% 가까이 뛰었다고요.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작년 1월 53천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만 원. 거의 3배예요, 3배. SK하이닉스는 아예 70만 원 넘죠. 이렇게만 보면 완벽한 호황 아닙니까? AI 반도체 열풍 있죠. 메모리 가격도 오르고 실적도 좋아지고. 뉴스 틀면 다들 코스피 5천 간다 이러잖아요. 증권사 보고서마다 장밋빛 전망 천지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말이죠. 물밑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하루 전날인 1월 5일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였거든요. 2조 1억. 2조 1억. 하루에 이렇게 사들이니까 당연히 지수가 폭등하죠. 그런데 갑자기 6일부터 파는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외국인이 산다는 건요. 전 세계 돈 중에서 진짜 똑똑한 돈, 제대로 아는 사람들의 돈이 한국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판다는 건 야, 이제 충분히 벌었으니까 털고 나가자. 꼭지 찍었어. 이런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 하나. 그 사람들이 판 물량 누가 샀을까요?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1월 6일 하루에만 오츠법 50억 원을 샀어요. 거의 6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풍선 게임 있잖아요. 음악 나오는 동안 풍선 넘기고 넘기다가 음악 멈추면 터지는 거.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문제는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마지막 풍선을 받아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외국인들은 왜 지금 나가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12월에 1,484원까지 치솟았어요. 거의 1,900원 갈 뻔했죠. 그러니까 정부가 급하게 들어온 거예요. 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뭐 이러면서요. 그래서 뭘 했냐. 달러를 팔았어요. 막 쏟아부었죠. 결과는요. 환율이 며칠 만에 1,440원대로 떨어졌어요. 근데 외국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산기를 딱 두드리면서요. 아, 지금 환율이 인위적으로 내려간 거네. 그럼 지금 주식 팔고 달러로 바꿔서 나가면은 환율 이득까지 보는 거잖아. 나가야지. 이거 쉽게 설명하면요. 수영장으로 비유해 볼게요. 물이 너무 차올라서 넘칠 것 같으니까 정부가 펌프를 가져다가 물을 빼서 수위를 억지로 낮춘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은 알죠. 저 펌프 멈추는 순간 물 다시 차오르는 걸 거 아니야? 그 전에 나가야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외환 보유고가 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1월 6일 발표한 숫자 한번 보세요. 2025년 12월 말 외환 보유고가 4,280억 5천만 달러, 전달보다 26억 달러 줄었어요. 에이, 고작 26억 달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12월이라는 타이밍입니다. 보통 12월은 외환 보유고가 늘어나는 달이에요. 은행들이 분기말 말 주재 비율 맞추려고 달러를 중앙은행에 맡기고 채권이자 수익도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데 26억 달러가 줄었다는 건요. 실제로는 50억에서 80억 달러 사이를 시장에 던졌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어든 거예요. 비유하자면요.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 호스로 물을 막 뿌리잖아요. 그런데 뿌리고 뿌리다 보니까 물탱크가 텅텅 비어가는 거예요. 불은 당장 껐어요. 맞아요. 근데 다음 불 나면요. 뿌릴 물이 없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요. 한국은행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창용 총재가 작년 하반기 내내 뭐라 했냐면요.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겠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그걸 듣고 아, 금리 내릴 수도 있겠네 받아들였죠. 그런데 환율이 폭등하니까 태도가 180도 바뀐 거예요. 금리는 못 내리고요. 대신 외환 보유고를 털어서 환율 막는 데만 집중했어요. 그리고 연달아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1월 2일 신년사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최근 1,400원대 후반의 환율은 우리 경제 펀더멘탈과는 괴리가 큰 수준입니다. 평소에는 총재가 환율 수준 자체를 평가하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이례적으로 너무 높다고 공개 인정한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에요. 국민연금이랑 우리 서학 개미들한테 화살을 돌렸어요. 거주자의 해외 증권 투자가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을 불러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다. 이렇게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쪽에서는 국민연금이 달러 사고 다른 쪽에서는 한국은행이 달러 팔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사흘 뒤인 1월 5일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서 또다시 고환율 경고를 날렸어요. 고환율이 산업 경쟁력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중앙은행과 정부 기관들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촉구했거든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작년엔 금리 내릴 수도 이런 식으로 시장에 희망을 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말을 바꿔서 환율 때문에 내수 기업들 다 죽어간다. 서민들 힘들어진다.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망도 어둡게 내놨어요. 올해 성장률이 1.8%는 될 거예요. 근데요, IT 산업만 잘 되는 K형 회복이라서 IT 빼면 1.4%밖에 안 돼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만 잘 되고 자동차, 화학, 중소기업은 다 죽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체감 경기는 숫자보다 훨씬 안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타는 통화정책 방향에서 나왔어요.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통화정책 방향문에 금리 인하 기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구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으로 바뀐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금리 내릴 생각 없다. 데이터 보면서 정교하게 판단하겠다. 비둘기파 색채가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총재는 마지막으로 유지경성, 뜻을 모으면 이룬다. 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면서 여러 난관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도약하길 바란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이 나라 중앙은행은 말바꾸기 대회 하나? 작년엔 금리 내릴 듯 말 듯 하더니 환율 오르니까 갑자기 국민 탓하고 경고만 날리네. 독립성도 없고 정부 눈치만 보네.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하겠다. 나가자.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안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외환 보유고가 4억 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 안 해요. 지금 4,280억 달러잖아요. 충분하다. 문제 없다. 이러죠.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기억나세요? 그때도 똑같이 펀더멘탈 튼튼하다. 문제 없다 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됐습니까? 4억 달러가 심리적 마지노선인 이유가 뭐냐?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이 숫자를 보거든요. 4억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어요. 신용등급 떨어지면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 빌릴 때 이자를 더 내야 하죠. 그 비용은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됩니다. 근데 정부는 이 얘기 안 해요. 괜찮다만 반복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으로 환율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안 알려줍니다. 1월 2일 총재 발언 기억하시죠? 국민연금이 달러를 기계적으로 매입하고 외환당국은 환율 관리를 위해 달러를 매도하는 진퇴의 양난. 이걸 풀어 말하면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하려면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죠. 환율이 오릅니다. 그럼 한국은행이 환율 오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를 팔아 환율을 내립니다. 결과가 뭐예요?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달러 사고 한국은행은 나라 비상금으로 달러 팔고 이게 무한 반복입니다. 정부는 이걸 숨기려 해요. 노후 자금으로 환율 방어한다는 게 알려지면 난리 나니까요. 세 번째, 28년 만에 최악이라는 사실을 희석시키려 합니다. 12월에 외환 보유고가 26억 달러 줄었다는 발표 나왔을 때 한국은행이 뭐라 했는지 아세요? 분기말 효과에 따른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증가와 기타 통화 표시 외화 자산의 미달러 환산액 증가 등은 증가 요인이었지만 외환 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가 감소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알아들어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달러 엄청 팔아서 줄었다는 얘기를 최대한 어렵게 포장한 겁니다. IMF 이후 28년 만에 12월 기준 최대 감소폭이라는 무서운 사실을 경제 용어로 둘러댄 거예요. 네 번째,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하는 위험성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총재가 1월 5일 IT 제외하면 성장률 1.4%라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넘어지는 순간 우리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정부는 뭐라 해요? 코스피 5천 간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장밋빛 미래다. 개인 투자자들을 계속 시장으로 끌어들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꺾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말 안 해요. 다섯 번째,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본다는 사실을 숨깁니다. 환율이 1,500원 가면 수입 물가가 오르죠. 기름값, 밀가루값, 생활 물가가 다 오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 IMF처럼 긴축 정책 들어가요. 금리 올리고 세금 올리고 복지 깎고. 그럼 피해는 누가 봐요? 우리 국민이죠. 근데 정부는 지금 다 괜찮다면서 국민 안심시키는 데만 급합니다. 위험 신호는 감추고 책임은 국민연금과 서학개미에게 떠넘기고 이게 바로 정부와 한국은행이 여러분께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자, 정리할게요. 코스피 4,500. 이게 축제가 아닐 수 있어요. 손바김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죠. 똑똑한 돈은 이미 출구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데 28년 만에 외환 보유고를 가장 많이 털어먹었어요. 한국은행은 시장 원리 존중한다는데 실제로는 매일매일 달러 팔아서 환율 맞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일 세 가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내 계좌 평가액에서 3%가 수익이면 그중 절반은 현금화하세요. 둘째, 빚내서 산 주식 있으면 이번 주 안에 일부라도 갚으세요. 셋째, 새로 들어갈 돈 있으면 지금은 좀 더 지켜보세요. 2021년 기억나세요? 코스피 3,000 넘었을 때 모두가 5,000 간다 그랬죠. 그 다음은 2,200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의 계좌 장어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축제에 취해서 끝까지 남으실 건가요? 아니면 출구를 미리 확인해 두실 건가요?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